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된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행장을 추천한 한덕수 총리가 민심에 굴복한 셈입니다.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과 주말 이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지금 국무조정실장 임명을 놓고 당정 간의 첫 인사 갈등이랄까, 이런 이견을 보였었는데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이 됐다가 오늘 28일이죠. 스스로 하차를 선언했는데 윤 행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하차한대요? 예,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 연합뉴스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연합뉴스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예, 그랬대요. 밤새 고민을 했는데 저로 인해서 새 정부에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여기서 거치는 게 순리다. 새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실상 이제 물러난 거죠. 이거는 뭐 아직 뭐 내정된 것도 아니니까 이걸로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난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윤종원 씨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히 보수 진영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특히 이 사람을 지금 국무조정실장, 사실상 국무조정실장은 이제 총리실 밑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좌하면서 국정 전체를 총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차관들 회의를 해가지고 차관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뭐 산업부, 뭐 기재부, 뭐 전 부처의 업무를 다 조율해서 이제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인데, 장관급이지만 실제적으로 역할은 장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여기를 하면은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주로 여기 기재부 출신이 가요, 이 자리에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부 총리로 가가지고 국가의 경제를 이제 경제 분야를 이끄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고 이제 그 인정되는 분야잖아요. 추경호도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김진표도 마찬가지. 김동연, 김진표 뭐 다 이 자리 가면 이제 국가 전체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각 부처의 어떤 현안들 이런 걸 듣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재부니까 이제 예산과 경제 이런 거 잘 알 거 아니에요. 자기의 전문 영역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국가를 이끌어가는 기본 플랜을 짜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한덕수 씨가 이 사람을 이제 고집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면 또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실패한 게 경제 아닙니까? 그 경제를 총괄했던 사람 아닙니까? 경제 수석을 하면서 탈원전이라든가 소주성이라든가 부동산 정책 이걸 총괄했고 경제 실패 후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을 문재인 정권에 했던 일이 지금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그 사람을 국무조정실장으로 데려온다? 이게 뭐 그 사람의 역량을 떠나서도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뒤통수 맞는 거고 배신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이제 인선했고, 사실은 한덕수 씨가 이제 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내정을 했죠. 네, 그리고 한덕수 씨가 뭐 워낙 고집 있게 이 사람을 쓰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권성동 씨가 뭐 공론에 붙여가지고 막 비판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씨는 첫 번째로 이제 나한테 맡겨달라. 내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버텼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 말고는 대안이 없다. 글쎄, 그게 더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고집을 한 거예요. 고집을 했는데, 이제 고집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엄청난 여론, 특히 보수 진영의 여론, 보수 시민들의 여론, 그리고 이제 권성동 씨가 또 상당히 내가 윤핵관이다 하는 걸 보여줬어요. 대통령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건 안 된다고 지금 하고 그걸 공론화에 붙이고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사람을 한덕수 씨가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은 뭐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평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사실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서울대 경제학과고 미국의 UCLA에서 박사를 하고
IMF에 파견돼 가지고 이제 국제 그 금융 질서도 잘 알고 영어도 잘하고 OECD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OECD 대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국제적인 역량 또 이제 이 그 큰 성장 과정을 보면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 가지고 바로 재무부에 발령이 났어요. 그거는 이제 행정고시 거의 1, 2등 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고시도 아주 우수하게 이제 붙었고 재무부에 가서 바로 또 그 금융정책 전에 말씀드린 금융정책 이 금정과를 거쳐야 지금 이제 제대로 된 그 기재부 관료를 한다. 그렇군요. 완전히 엘리트 코스를 이제 거친 거예요. 거쳤는데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청와대 들어갔을 때 보면 이제 운동권, 주사파 뭐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엉터리 정책, 이념에 의한 경제는 이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무리한 정책을 펼치는데 제대로 된 테크노크라트고 지금 이 윤종원이란 관료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미국 유학에 정부 돈으로 보내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정부 돈으로 유학하고. 박사 딴 게 전부 정부 돈 우리 국민 세금으로 가지고 와서 공부 한 4, 5년씩 해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켜주고 그 다음에 최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대접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융정책 과장이다. 이 사람 금융과장을 했어요. 정책국장을 오고 그랬던 그럼 은행장들이 여기에 그냥 아련을 합니다. 그 정도로 힘을 휘두르고 뭐 대접받고 또 뭐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일을 했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청와대에 들어갔잖아요. 거기도 청와대 한두 번 넣은 게 아니고 이 사람 청와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정부가 바뀌면서. 그 한덕수 씨가 뭐 정권이 바뀔 때 딱 출세했지만 이 사람도 정권 바뀔 때마다 하여튼 계속 출세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공무원으로서 또 국민으로부터 나라로부터 그 많은 그 은혜를 입었으면 이 사람 전문가 아니에요. 경제 박사잖아요. 그리고 국제 그 금융의 국제 경제 동향에도 능통하잖아요. 우리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안 된다고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도 막 칼럼을 그때 부동산 정책 여러 군데 끼고 하면서 이거 하면은 집값 폭등한다, 안 된다 썼어요. 이런 상식적인 거에서 사실은 저 정도 관료라면 청와대 안에서도 노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래야 당연히 해야 할 입장이죠. 그래서 사실은 경제 분야의 전문 관료에 대해서는 오랜 관행으로 어느 정도 조금 그 사람들의 독자적인 발언하는 걸 용인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리 그 성장 과정에서. 이 사람은 들어가서 전혀 그걸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직접적으로 그 정책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모르겠으나 그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관료라면 자기의 어떤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될 일 안 한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나니까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 반대를 한 거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뭐 경제수석 잘하고 IBK 기업은행장으로 가서 은행장 월급이 연봉이 4, 5억씩 된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뭐 잘 지내고 온갖 혜택은 다 누리고 그리고 그 IBK 행장으로 갈 때 노조가 굉장히 반대했어요. 낙하산이라고. 그러니까 낙하산에 반대하니까 노동이사제 그거 딱 들어줘 버린 거야. 받아줘. 뭐 나중에 지키지는 않았지만 그건 이제 받아들여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공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들을 안 지킨 사람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별로 이제 인정을 못 받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공론 과정에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자기 비판을 받으니까 결국 이제 자진 사퇴하는 그런 형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뭐 고영신 TV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강한 비판의 입장을 유튜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만 저는 더 문제가 한덕수라고 봅니다. 이 윤종원이도 어떻게 보면 한덕수 판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나와갖고 미국에서 나라 돈으로 가서 박사학위 받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들어와서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지만 찾아다녔던 아주 관료 전형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두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호흡이 맞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늘 광화문 근처에다가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그 안테나를 가동을 하고 또 언론에도 늘 자기 사람들을 가동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마평이 오르면 또 이름이 오르네 이렇게 만드는데 아주 귀신 같은 재주를 가졌던 사람들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아무리 개인적인 역량이 특출한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한덕수 총리도 완전히 흘러간 물 아닙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70대라고 해서 뭐 나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창의적인 능력이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역량들이 이제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 6, 70년대에 맞는 그런 능력들을 가졌던 분들 아닙니까? 예, 예. 더군다나 지금 공직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기재부 하면은 뭐 모피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마피아를 예, 마찬가지라 해갖고 네. 기재부 모피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참 부처를 지금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 지금 장악하다시피 해버렸어요. 청와대까지를 포함해서. 맞습니다. 거기다가 윤정호처럼 할 것 다 하고 한 사람이 다시 올드맨이 복귀를 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물갈이를 갖고 커야지. 기재부라든가 지금 40, 50대에도 아주 유능한 공직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공직자들이. 그 사람들은 지금 부글부글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발언이 이제 대안이 없다. 이만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고 한 게 굉장히 이상한 발언이죠. 사실은 그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 예리하게 지금 지적하셨는데요. 이 나라에 인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고 한덕수 씨 자체는 사실은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어떻게 보면 뒤에서 이제 멘토 역할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다시 이제 현업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실 자기 욕심을 버리고 사실은 적절한 이제 인재를 뽑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을 한덕수 씨가 할 때 이 윤종원 씨가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했어요. 그 둘이가 잘 맞았던 거예요. 호흡이 잘 맞았다는 거 아니면 내 말 잘 들었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높은 사람 얘기 참 내 말 잘 듣더라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부총리 할 때 또 기재부에서 국장을 아주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게 막 계속 호흡을 맞춘 거죠. 그래서 어떤 의심이 드느냐 하면 한덕수 씨가 그 공직 다 그만두고 김현장 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로비 비슷한 거 해주고 수십억을 받았잖아요. 로비스트 했죠. 근데 이때 다 이 사람은 지금 실세로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커넥션 같은 것들도 계속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이제 잘 알고 자기 말을 잘 듣고 또 자기한테 또 도움을 줬던 그런 후배를 자기가 또 잘 되니까 이제 국무조정실장 만들어가지고 또 이게 자리 거치면 또 경제부총리 또 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김현장에 갔을 때 지금 지난 인사청문회 때 나온 게 4번인가에 무슨 회의한 것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주었을 때는 누군가가 김현장한테 또 물론 뭐 한덕수 총리라는 전직 총리로서의 그런 애우도 있겠지만 또 윤정원이 같은 사람이 청와대 높은 자리 아주 센 자리에 있으니까 압력을 넣을 수 있죠. 아유 애우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일반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압력이라기보다는 전화 한마디. 점잖게 하는 거죠. 그게 압력이거든요. 엄청난 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이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거의 판박이에요. 경력이. 거의 판박. 한덕수 그 총리하고 경력이 거의 판박이고요. 이분은 이제 추경호 씨하고 잘 비교가 되는데 추경호 부총리하고요. 여기는 이제 그 같은 60년생이고 고 씨는 27회로 추경호 씨보다 2번 늦어요. 그래서 추경호 씨가 이제 근데 추경호 부총리는 고대 경영학과예요. 서울대가 아닌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도 기재부 가서는 밀려요. 근데 이제 추경호 씨는 이제 일찍 붙었지만 젊어서 소년급제를 했지만 이제 기재부로 못 오고 환경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4년 뒤에 이제 경제기획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큰 틀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경제기획원. 기획을 하고 뭐 계획을 세우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금융정책국장 해가 금융을 돈을 만지고 돈의 흐름을 잡는 거 2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윤종원 씨가 이제 훨씬 더 잘 나갔죠. 잘 나가다가 이 2사람이 이제 엇갈리게 된 게 희한하게 DJ 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인수위에 추경호 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 추경호 씨는 이제 그 대구 출신인데 TK인데 그때 이제 DJ 때 이 사람이 약간 두각을 드러내요. 그게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이제 그 청와대에 나오면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거예요. 추경호 씨는. 그러니까 2사람이 계속 경쟁을 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엇갈리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니까 추경호 씨는 TK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발탁돼서 이제 잘 나가다가 다시 이제 국민의힘당으로 와서 그 전에 이제 뭐 새누리당이다 했던 뭐 그쪽으로 온 거죠. 한나라당이든 그걸로 와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박근혜 때 이제 윤종원 씨는 바깥으로 밀려요. 추경호 씨한테 밀려가지고. 그러겠네. 그래서 엇갈려 있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니까 이 사람 다시 청와대로 발탁돼 가지고 잘 나가려고 하다가 정권이 이제 이 단임에 그쳐버리니까. 단임에 그쳐서 그렇죠. 이재명이가 집권을 했더라면은 승승장구할 뭐 완전히 뻔했죠. 그냥 엄청나게 잘 나갈 지금. 그런데 이제 한덕수 씨의 인연이 돼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이제 사실 승승장구한 것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료로서 이 국가로부터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은 어떤 관료로서 그리고 또 전문가로서 전문가가 컨설팅을 하면은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뭐 자기 출세하고 이익 보려고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출세하려고. 문제는 뭐 윤종원 의원은 본인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내정을 했는데 임명을 안 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두라는 뜻인데 문제는 윤종원이를 추천한 지금 책임 총리를 하겠다는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보면은 망신을 당한 겁니다. 묵사발이 돼버린 거 스스로 자기 위상을 완전히 추락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과거에 저도 뭐 총리실도 출입했고 기자하면서 그랬는데 어느 총리 한 분은 내 운전기사도 제가 임명을 못합니다. 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내려보내요 하는 소리를 푸념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 한덕수가 이번 윤종원 파동이랄까 이걸 거치면서 책임 총리는 고사하고 의전 총리 여기로 다시 원위치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런 권위랄까 이상을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보수 쪽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왜 저런 사람을 흘러간 물을 저 헌 옷장에서 낡은 옷 꺼내 입었느냐 이런 비판이 많은데 이번의 경우 보니까 진짜 그런 것을 스스로 자초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 그 인사 스타일이 이제 누구 한 사람을 딱 쓰기로 결심하면 그게 좀 적극적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떤 거는 근데 쓰면은 믿고 맡기는 이제 그런 용인술이 있죠. 용인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 발탁을 했으니까 끝까지 밀은 거 아니에요. 또 총리실에서 자기가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될 장관이니까 당신이 뭐 해보시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럴 보고 수밖에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한덕수 총리는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이기적으로 사실은 그 사람을 이제 추천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그 윤종원 씨 낙마했는데도 그 한덕수 씨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 사람을 이제 뽑겠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전히 이제 다음 이제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도 영향을 발휘하겠다는 그런 이제 속뜻은 내비친 것 같아요. 내비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책임 총리는 커녕 사실은 그리고 이제 당의 권성동 씨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사실은 이게 자기가 밀린 거죠. 밀려버린 거죠. 완전히 자기 스스로 잘못했고 밀려버린 그렇죠. 거죠. 자기 스스로 잘못해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위상이 제가 볼 때는 이 저 책임 총리 역할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제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논평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추경호라는 경제부총리와 거의 동급의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하나도 밀리지 않는 그런 이제 그 관료를 국무조정실장으로 데려와 가지고 총리실이 또 이 한덕수 자체가 경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부분에서는 조금 그립을 좀 이렇게 세워 보려고 했지 않았냐. 그럼 주성호 경제부총리하고 약간 이렇게 알력 국면이 생긴 경쟁은 아니고 워낙 뭐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대로 이제 임명이 됐다면 경제 정책을 놓고도 좀 삐걱대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요. 대통령실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종원 카드는 대통령실의 추천이 아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실 대다수가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비서실장까지 반대를 했다니까. 김대기 비서실장도 아주 경제통 아닙니까? 똑같이 뭐 다 잘하는 사람인데 워낙 잘하는데 당에서도 반대, 비서실장도 반대, 민심도 안 좋아. 이런 사람을 지금 한덕수
총리가 아주 적임자고 대체 불가능한 인물이라고 추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러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검증 과정에서 이렇게 낙마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처럼 마치 내정을 한 상태인데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거지 자기 책임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한덕수도 그렇고 윤종훈이도 그렇고 지금 평가가 세 평이 다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다. 자기 생각만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똑똑하고 일 잘하고 뭐 머리 좋고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한덕수는 어디다가 그 많은 재산인데 10원 한 푼 기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여하간 그래도 이제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가 존재감을 상당히 과시했고 역시 이제 대통령한테 세게 그냥 건의할 수 있는 사람 권성동이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한계를 노출해서 더 이제 노력해야 되겠죠.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이제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한덕수 총리를 그렇게 지금 여론에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것은 그 사람의 여러 캐리어로 봤을 때 지금 외교 안보 이걸 같이 다뤄야 할 상황 속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 달라는 그런 주문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그런 인사 스타일에 있어서도 독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국무조정실장이니까 지금까지 관행은 총리가 추천하면 대부분 총리가 데리고 쓰는 가장 핵심적인 참모니까 청와대도 용인을 했었는데 이번에 경우는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내정을 했는데도 임명을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탐탁지 않다는 얘기고 또 하나 일각에서는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윤핵관과 정통 관료 간에 무슨 hin결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같으면 대통령이든 어쨌든 총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에서 어떤 인사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건데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 전화를 직접 받아갖고 그 당의 민심을 수렴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을 문호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어떻게 보면 건강한 논쟁이 아니냐. 사실은 인사라는 게 이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당대표라든가 원내대표 이런 힘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딱 알겠습니다 하고 재앙 앞에 딱 머리 엎드리고 거기에 잘못해갖고 찍겠다고 하면 이제 끝장나니까 말을 못했는데 이건 정말 오히려 윤 대통령이 인사 문제에서 여러 가지 좀 지적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문을 열어놓은 거, 마음을 열어놓는 거, 내려놓는 거 이건 정말 잘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뭐 잘 마무리가 일단 수습이 잘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임기 말에 알박기 인사를 많이 해놨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안 물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허다면서 방통위원장까지도 장관급인데 내 임기가 있는데 왜 물러나느냐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자리에 정말 정부와 어떤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인식을 같이 해야 할 자리가 있고 아니면 그냥 밥자리 주는 자리가 있으면 그런 자리는 뭐 임기 채워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보름뿐이 안 지났는데 뭐 계속 너무 주문만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한번 챙겨야 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어떤 뭐 자기 임기가 남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정부가 국민이 선택한 정부와 또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와 또 자기 생각이나 또는 철학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대체로 물러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게 MB 때 이제 MB가 집권을 하니까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안 나간 거예요. 버티고. 그래서 그러다 거기를 뭐 쫓아낸다고 뭐 이 정보를 캐니하다가 또 문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가기 전에 완전히 작심하고 곳에 그냥 뭐 최대한 임기를 할 수 있도록 뭐 온 데다 자기들 사람을 다 넣어놨어요. 알바끼 인사 다 해놨죠. 2년에서 2년 반 정도씩만 남은 데도 많고 이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그래도 뭐 국가의 주요한 포스트에 뭐 한 2년 동안은 아무도 자기 사람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나중에 뭐 2년 반 지나면 레임덕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여튼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도 뭐 자기가 전혀 생각이 안 맞는 정부하고 사실 버티면 안 되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물러나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난 정권에 있었던 무리한 인사 같은 거 이런 것은 이제 좀 여론을 좀 뭐 이렇게 조명해서라도 좀 사람 좀 바꾸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